네, 매주 월요일 이번 시간은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요. 투자 아이디어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이익원 지점장님 오늘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가가 하락 출발했다 다시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은 또 혼조세로 보이고 있는데 FOMC까지 좀 이런 분위기로 갈까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SVB나 CS 사태에 불구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 또는 우려 대비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주가와 실적 간에, 그러니까 주가와 예상되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 간에 다이버전스가 발생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이 신저점을 갖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추정치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바닥 국면에서 나타나는 다이버전스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기술적 분석으로 다이버전스가 발생되었을 때 일봉의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의 시가를 시작했지만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또한 금요일에 2.7% 갭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 6.3%또 양봉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콜을 드리는 거고요. 긴축의 조기 종료 가능성이 발생되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때문에 역실적 장세에서 유동성 장세의 전환으로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만큼 SVB 사태나 CS 사태 또는 이러한 뱅크런 사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실제로 금리 인하한 이후에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카드를 만지작 또는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제스처만 주는 것 또한 저는 실제 실행이 아닌 기대감, 금리 긴축 조기 종료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벤트라고 보고 있고요. 3월에 동결을 했든 인하를 했든 25bp를 올렸든 또 5월에 6월에 FOMC에서 어떻게 금리 결정을 했든 하반기 또는 하반기 가까워질수록 금리 방향성은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3월 그리고 5월, 6월의 FOMC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벤트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이벤트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요. 자, 오늘 소개해 줄 기업을 이야기 듣기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 2차 전지에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을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시 조정으로 보고 있고요. 네. 조정 원인에 대해서는 저는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겠죠. 때문에 이격이 굉장히 과대한 부담이 있는 가운데 2차 전지를 제외한 타 섹터,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같은 섹터들의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이동이 2차 전지의 하락 그리고 타 섹터의 반등을 이뤄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에코프로의 펀더멘탈 이슈가 아닌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지금 사이클은 수주 그리고 실적 캐파 증설 또 수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사이클인데요. 그 중간중간 자금 조달에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은 캐파 증설과 수주가 가장 큰 모멘텀입니다. 때문에 이런 캐파 증설과 수주의 모멘텀 사이클이 꺾이지 않는 이상 펀더멘탈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하죠. 펀더멘탈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강아지, 산책하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 추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시적인 어떤 조정으로 좀 보고요. 네, 어쨌든 뭐 사이클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도 2차 전지에서 골라오셨는데요. LNF입니다. LNF. 자, 투자 포인트부터 좀 알아볼까요? 예, 먼저 다들 아시고 있는 내용이죠. 테슬라향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한 이런 양극재의 출하량이 올해 11.2만 톤 정도 예상이 되는데 꾸준히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23년도에 13만 톤, 그리고 내년에는 22만 톤, 26년에는 40만에서 43만 톤까지 증설의 기울기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고객의 다변화 그리고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PER 밸류에이션은 피어 그룹 대비해서 할인받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 대비 PER이 에코프로 BM이 47배, 그리고 코스모 그룹이 65배인 반면에 LNF 같은 경우 26배죠. 피어 그룹 대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꼽아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진의 차이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일괄 생산 체제를 갖추고 원재료 조달 그리고 내재화에서부터 폐배터리 활용까지 영업이익률이나 마진 측면에서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라는 게 밸류에이션 차이의 한 부분이고요. 또한 이 경쟁사 또는 피어그룹 대비해서 조금 더 빠른 투자 그리고 캐파 증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저평가받는 요인은 저는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들어선다라고 보고 있고요. 굳이 이 공장 가동률이 상승한다면 분명 동사의 고정비 부담이 완화 요인으로 작용될 거기 때문에 마진의 추가적인 상향은 가능하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봤고요. LNF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올해 예상되는 매출액 6.6조, 영업이익 4,100억, 컨센서스 기준이죠. 그리고 내년 예상되는 매출액이 9.7조, 영업이익이 6,600억.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내년 예상되는 실적이 50% 증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은 올해 26배 그리고 내년 16배로 피어그룹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저평가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마진이라든가 증설 속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25년도에 양극재 캐파가 30만 톤이 예상되고 있죠. 그리고 고객사의 비중은 LG엔솔이 50%, SK온이 20%, 그리고 OEM 업체가 30% 이렇게 리포트에서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인 OEM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또한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 EV 발행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EV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라면 캐파 증설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피어그룹 대비해서 평가받고 있는 요인을 점차 해소해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자, 실적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전략적 종목 오늘 이 시간에는 LNF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이익원 지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